프리메이슨과 세계정부 말세의 징조. 프리메이슨이란 자유석공조합이란 말로 중세시대 때 석조 건물을 짓는 건축 설계사 조직을 말한다. 이들은 사회 엘리트들을 흡수해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음모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석공이란 뜻의 메이슨의 역사는 3000년 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시작된다. 솔로몬은 대성전을 축조하는데 고도의 기술자가 필요하자 두로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두로왕국은 노아의 저주받은 아들 함의 자손으로 이집트의 신비주의와 종교를 계승했고 상업을 번창시켜 그리스와 로마에 영향을 준 곳으로 두로의 후람왕은 솔로몬에게 히람 아비프라는 메이슨을 보내는데 그가 성전 건축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프리메이슨의 기원은 다수의 전설과 사이비, 역사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비밀 결사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되어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공식적으로는 사회단체로 공인된 프리메이슨은 1717년 잉글랜드 대지부가 창설된 영국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과거 비밀 결사였던 이 단체가 자신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시기만을 말해준다. 1722년 로버츠라는 수도사가 프리메이슨의 옛 교훈들을 출간하였는데 석공직업의 역사가 설명되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석공의 직업은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족장 라메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멕의 세 아들인 야발, 유발, 투발 및 나마라는 이름의 딸에게 문명의 기초가 된 모든 기본적인 기술을 발명하였다. 야발은 기하학을 발명했고 유발은 음악을, 투발은 재련업을, 나마는 직조 기술을 발명했다고 전해진다. 장차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홍수로 처벌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 라멕의 자녀들은 거대한 돌로 만든 2개의 기둥에 그들의 모든 지식을 기록했다. 구스의 아들인 헤르메네스가 2개의 기둥을 발견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헤르메스는 나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아버지인 헤르메스라고 불렸다. 이 지식은 바벨론을 거쳐 아브라함의 이집트 도착과 마침내 솔로몬 성전까지 프리메이슨 역사에 포함된다. 마침내 옛 교훈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프랑스를 거쳐 유럽에 도입되었고 잉글랜드에 전래되었다. 이들은 이집트 신비주의 사상과 기하학, 수신비학 등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본주의를 가치로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통합해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프리메이슨에 입단할 때는 기독교인이라도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사람은 프리메이슨이 라이온스 클럽 같은 친목단체나 봉사단체인 줄 알고 있지만 점점 신비주의와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게 되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인 것을 깨닫게 된다. 태양의 도시는 궁극적으로 이집트에 기원을 두었다.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는 태양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태양신 신앙의 총본산이었다. 태양의 도시는 새로운 황금시대에 재현되는 보편적인 제국에 관한 로마의 이상과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순수한 이상적인 국가 개념에다가 이집트의 마법에 의해서 온전하고 영원히 유지되는 이집트적 국가 개념이다. 태양의 도시를 지배하는 태양의 군주는 사제 겸 왕이며 영혼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양쪽의 최고 지배자이다. 고대 이집트와 같이 황금시대를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집트의 양쪽 변방 끝에 2개의 대규모 태양신전 도시가 과거에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북쪽에 있었던 도시가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의 도시였고 남쪽에 있었던 것은 테베의 카르나크 마이너스 룩소르의 태양의 도시였다. 이집트의 신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오시리스 아피스이다. 오시리스 마이너스 아피스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스르 하피라고 부른 신이었다. 이는 이집트의 멤피스를 중심으로 태고 시대부터 숭배되어 온 황소신 아피스를 오시리스와 연계시킨 것이다. 또한 아피스 황소는 이시스라고 불리는 신성한 암소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집트 신화에서 이시스로부터 내어난 아기 호루스가 아피스 황소와도 밀접하게 동일시된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였다. 바스티유 감옥은 폐허로 변했고 1793년 혁명 세력의 한 집단이 바스티유의 터에 고대 이집트 여신인 이시스의 대형 조상을 세우고 기념식을 거행했다. 2마리의 사자를 양옆에 거느리고 왕좌에 앉은 여신의 모습을 묘사한 이 조상은
혁명의 유명한 선정가였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가 설계했다. 혁명 이후 군주제 폐지와 사회경제의 급진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프랑스 땅에서 기독교를 폐지하려는 목표가 진행되었다. 1793년 겨울에 기독교 폐지가 공식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고 탈기독교화 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프랑스 전역에서 대체 종교인 소위 이성 숭배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샤를 10세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집트에서 고대 오벨리스크를 파리로 수송하는 것과 루브르 박물관의 초대형 이집트적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1836년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져 있던 3500년 된 오벨리스크를 파리로 수송해왔다. 이 오벨리스크는 프랑스 콩코르드 광장에 하늘 높이 솟아있다. 텔리즈먼은 의미를 가진 물체를 말한다. 곧 사람의 감정, 행동, 신념에 놀랄만한 영향력을 가진 물체나 영험이 뚜렷한 물체이다.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 왕국의 태양신 신앙을 상징한다. 샤를 10세의 두 번째 사업은 프랑스와 에두아르 피코에게 위촉하여 루브르의 박물관 천장에 이집트적 주제로 장식하도록 지시하였다. 오늘날에도 루브르 천장을 장식하고 있는 이 걸작은 1827년에 완성되었고 크기는 대략 가로 5m, 세로 4m이다. 제목은 학문과 천재성이 고대 이집트를 아테네인들에게 보여준다이다. 그림의 중심을 이루는 이시스는 두 마리의 사자를 거느리고 왕좌에 앉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시스는 오벨리스크와 피라미드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다. 그리스의 여신 아테네의 발 아래는 비밀 의식 전수와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가 있다. 또한 루브르 박물관에는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이집트화된 유토피아의 비전에 파리에 적용되고 이런 이집트의 상징과 건축은 프리메이슨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기독교 신앙을 재빠르게 잃어버리고 말았다. 프랑스 혁명의 핵심 인물 대다수가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이들이 왜 기독교 신을 버리고 이집트 신을 받아들이려고 했는지 상상이 되는 대목이다. 프리메이슨에서는 신이 종종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로 묘사된다. 그의 상징은 오각별 가운데 지자가 적힌 혜성, 혹은 모든 것을 보는 눈 감시하는 눈이 그려진 빛나는 피라미드나 삼각형이다. 지자는 히브리어로 기멜렐의 약자이며 기멜은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는 최고의 존재를 나타내는 눈과 호환되며 신 즉 위대한 기하학자,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1000개가 13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별들이 하나를 이룬다고 한다. 컴퍼스는 남성 태양신 라을 삼각자는 여성 이시스를 상징하고 오른쪽 그림의 외눈은 이집트 호루스 신의 전시안을 상징한다. 생명의 나무는 기하학적 도형이다. 이 도형에는 3개의 중심 기둥이 그려져 있고 각 기둥 위에는 신의 방사를 상징하는 10개의 세피로트가 유리공처럼 배열되어 있다. 도형 속에 제시된 가장 신비하고 훌륭한 32가지 지혜의 길은 32개의 계급을 거쳐야 최후의 33도에 이르는 것을 암시한다. 1달러 지폐 뒤에 있는 피라미드로 프리메이슨이 이집트 신앙을 계승했다는 증거가 된다. 글자를 해석하면 위에 ANNUITCOEPTIS는 신이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했다는 뜻이다. 밑에 있는 NOVUSORDO SECLORUM은 신세계 질선 후 오더 세결러란 뜻으로 요즘 뉴에이지의 모토이고 일루미나티의 창립 이념이다. 프리메이슨 회원은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등 어떠한 신앙 형태를 가져도 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회원은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를 신봉하는 한 추방당하지 않는다. 이들이 말하는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는 누구겠는가? 한편 니무롯의 반역과 고대 문명을 계승한 신비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에도 나타나는데 도시 문명을 통하여 세계를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도구로 이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연합정치, 경제, 종교 세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 정부의 전초 단계로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넘겨줄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를 배후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이다. 적그리스도는 프리메이슨 조직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두 가지, 경제와 종교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본부인 바벨론은 경제적 번영과 화려함의 극치를 달릴 것이며 세계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권세를 위임하고 평화조약에 찬성할 것이다.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으므로 전 세계로부터 부여받은 강력한 권세와 경제적 부를 상징한다. 세계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고 인본주의 혼합주의가 각광을 받을 것인데 이에 평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근본주의 신앙은 평화를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태양신을 상징하는 이집트 오벨리스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주요 도시에 26개가 세워졌는데 로마에만 13개가 있다고 한다. 오벨리스크는 서방 기독교 주요 도시에 세워지면서 비밀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메시지를 내뿜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텔리즈먼은 프리메이슨 종교를 기독교의 대안으로 내세우려는 시도를 강하게 시사한다. 성 베드로 광장에 세워진 오벨리스크. 높이 30m, 무게 320톤, BC 37년 칼리큘라가 특수한 배에 실려 지중해를 건너 운반되었고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세워졌다.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종교 개념 및 상징을 기독교 권력의 서유럽 심장부에 옮겨놓은 비밀 결사가 존속한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에 세워진 세계 최고 높이의 오벨리스크이다.